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모닉 이론 중에 샤크 패턴, 그리고 하모닉 이론 외의 사이퍼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샤크 패턴입니다. 샤크 패턴은 우선 C점이 A점을 초과하는 패턴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A점 위로 C점이 올라가는 하모닉 이론상 The Failed Wave, 실패한 파동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이제 BC 선분으로 이어지는 요 실패한 파동에 의해서 요 CD의 선분이 강하게 내려간다. 강하게 그리고 가속화되어 진행이 된다. 하모닉 임펄스 웨이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C점의 범위가 이제 AB 선분의 확장인 1.13에서 1.618이라는 범위를 가지며 PRG 형성 조건 중에 D점, 요 D점은 이렇게 0.886에서 1.13 XC에 886에서 1.13 되돌림과 확장이라는 범위를 갖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B포인트는 0.382에서 0.618, 그리고 C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B 선분의 1.13과 1.618입니다. 요 AB 선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사이퍼 패턴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PRG 형성 첫 번째 D점은 XC 선분, X에서 C까지 선분입니다. A까지가 아니라 X에서 C까지 선분이고, 그리고 여기 886 되돌림이거나 1.13까지의 확장 범위입니다. PRG 형성 두 번째 BC 프로젝션의 조건은 1.618 혹은 2.0 혹은 2.24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PRG 형성은 샤크는 다른 패턴들과 달리 조건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AB는 CD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절에 대해서 이제 886D점에 진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886D점에 이 두 가지 PRG가 잘 형성되는 경우 1.0에 손절을 놓고 전략을 짜볼 수 있고요. 아니면 1.13에 PRG 조건이 잘 형성되면은 XC 선분의 요 밑으로 확장되는 1.272까지의 손절 라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둘 다 확인을 잘 해야 해서 샤크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제 익절 목표 가격대, 이제 0.5가 될 수도 있고 786이 될 수가 있고 886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최초로는 0.5에 1차 익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5는 추후 배울 오제로 패턴, 그리고 886은 배 패턴으로의 연계, 또 786은 가틀리로의 연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까다롭다고 말하는 이유, 자 이제 XABCD 툴이 요 샤크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론에서 샤크 패턴은 OXABC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X점이 O, X, A, B, C 이렇게 해서 작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툴은 XABCD 툴이라서 조금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C포인트 보시면은 또 1.13에서 1.618, 또 D포인트는 0.886에서 1.13, 둘 다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까다롭고, TP 부분에서 이제 다음 패턴으로의 연계를 세 가지 그려놨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샤크 패턴에 세 가지가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O0 패턴에 X, A, B, C, D를 했을 때 샤크 패턴이 완성된 후 1차 TP인 0.5에서 또 O0 패턴이라는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TP를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샤크 패턴이 완성돼서 롱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반대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O0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반의 익절을 가져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O0 패턴이 실패하는 경우에 또 이제 위쪽에서 2차 익절을 가져가는데, 보시면 O0 패턴이 성공한다는 얘기는 O0 패턴의 첫 번째 TP가 요 샤크 패턴의 저점인
요 D점을 깨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을 들고 갔으면 여기서 1차 익절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추후에 또 오제로 패턴을 영상화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제로 패턴과 배 패턴의 연계입니다. 이제 샤크에서 진입을 하였고 1차 익절을 오제로에서 합니다. 근데 오제로에서 가격 반응이 나오는 듯 했으나 오제로 패턴이 저점 갱신을 하지 못하고 다시금 상승을 하여 이런 식으로 배 패턴으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P2에 0.886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 또한 샤크 패턴으로 진입을 한 후 배 패턴에서 반대 포지션에 대한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익절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제로 패턴의 손절 라인이 요 CD 선분의 0.618입니다. 숏 포지션을 0.5에서 가져간다면 618에서 손절을 잡고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제 618에서 가격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보나치가 가장 신뢰도 있게 보는 자연의 숫자가 0.618 그리고 1.618 이런 숫자들이기 때문에 0.618은 충분히 가격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피보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제로 패턴도 손절이 되고 다시금 내려왔을 때 0.786에 가틀리 패턴으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TP2가 0.786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샤크 패턴 이후에 시장을 끝없이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0.5에서 반응이 나올지 아니면은 886 아니면 786으로의 어떤 패턴들이 형성이 되어 갈지 요거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실전 예시로 지금 현 시점에 비트코인 30분봉 차트인데요. 우선 이런 식으로 B점이 완전 작게 숨어있는 이런 케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다가 차트로 한번 돌아가서 어떠한 패턴이 움직이고 있나 한번 찾아보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1.13에서 1.618을 만족하는 시점을 가지고 그리고 BC 프로젝션이 2.0의 샤크 패턴의 범위인 0.886에서 1.13 사이를 만족하는 이러한 지금 PRG 조건에 미달된 샤크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제로 패턴으로의 연계를 통해서 0.5 위치가 여기 위쪽인데요. 근데 618은 여기 아래쪽에 지금 0.6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지금 0.602 정도면 충분히 가틀리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틀리 패턴으로의 연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추후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짜겠지만 지금 우선은 시장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해야겠죠. 자, 이제 샤크 패턴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XABCD 툴만으로는 샤크 패턴을 정확하게 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XABCD 툴은 XA에 대한 되돌림 값이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XC의 되돌림으로 이용해서 D점을 잡는데 앞쪽 그림과 같이 그냥 이렇게 886에 맞춰서 툴만 작도를 하시게 되면은 XC에 대한 되돌림이 아니라 XA에 대한 되돌림으로 작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C에 대한 되돌림으로 작도를 제대로 해보니까 여기 XABCD 툴에 대한 요 표현되는 요 값이 안 맞게 나오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샤크 패턴은 애초에 XABCD 툴로 작도를 하게끔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XABCD 툴로 작도를 하되 요 D점 값만 피보나치 툴을 X점과 C점을 이용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사용하여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C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크게 오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13 근처에서 샤크가 형성이 되면
XA로 긋나 XC로 긋나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게 점점 C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보나치 툴을 사용해서 작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전 적용인데요. 앞에서 지금 현 시점의 비트코인 상황도 보셨겠지만 지금 요거는 22년 11월 달 15분봉 차트인데 이때도 보시면 되돌림이 0.5 시점이 BC의 확장 1.24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886 그리고 BC 프로젝션이 1.618 이렇게 PRG가 잘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차 TP인 0.5 그러니까 오제로 패턴으로 연계가 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 뒤에 시장을 차트를 돌려가서 보시면은 많은 하락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샤크와 오제로의 연계는 사용하기에 괜찮은 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크 패턴은 굉장히 다루기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하고 다음 장에 배울 사이퍼 패턴과 교집합 이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퍼 패턴입니다. 하모닉 원서 외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하모닉 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패턴입니다. 원서에는 없지만 트레이딩 뷰에 사이퍼 툴이 있을 만큼 잘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고요. 이제 요 분이 데런 어글래스비라는 분이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오직 사이퍼 패턴을 작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사이퍼 패턴 툴이기 때문에 사이퍼 패턴 툴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PRG인데요. 유일하게 D점 하나만 가지고 PRG를 잡아가는 이 패턴이 사이퍼 패턴입니다. 이제 되돌림 값을 찾아보면 샤크와 B점은 동일하고요. 이제 여기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까 샤크는 A, B의 확장으로 C점을 찾는다 요거였는데 사이퍼는 AX의 확장으로 C점을 찾습니다. AX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렇게 그으면 A점과 X점으로 표현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A점에서 X점으로 피보나치를 순서대로 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고자 하는 되돌림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로 이렇게 이게 확장이라고 하는 건데 1.306이 지금 여기 위에 어디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범위가 272에서 414 확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기준은 없고 이제 손절은 손절에 대한 부분은 XC 선분의 886 그러니까 786 진입해서 886에 손절을 한다.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샤크와의 교집합이 생긴다면 샤크의 손절 가격대를 따르고 또는 새로운 조건들, 추가적인 조건들을 잘 확인해서 이게 샤크 패턴인지 사이퍼 패턴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퍼는 샤크랑 다르게 382에서 1차 익절, 618에서 2차 익절입니다. 역시나 CD 선분의 되돌림인 것은 기존의 패턴들과 같고 샤크 패턴과 TP는 또 다르게 가져가게 됩니다. 다음은 샤크와 사이퍼의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이라 함은 두 툴을 모두 따로따로 사용을 했을 때 일정한 어떤 부분이 둘 다 적용이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사이퍼 툴로 해서 작도를 했을 때 사이퍼 패턴도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하고 XABCD 툴로 똑같은 위치에 작도를 했을 때 샤크 패턴도 모두 만족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다른 근거들 예를 들면 어떠한 파동 간의 관계 아니면은 어떤 보조 지표를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기준들이 또 새로 추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둘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는 원서 웹 패턴이고 샤크 패턴은 하모닉 원서 트레이딩 볼륨 3 여기에 같이 잘 설명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이제 번호별로 각각 차이점을 나눠놨으니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트레이딩 뷰 사이퍼 툴을 사용하고 사이퍼는 샤크는 XABCD 툴 3번 보시면 PRG 형성 조건이 1개, 사이퍼는 1개, 샤크는 2개. 그리고 사이퍼는 사이퍼 툴만 딱 사용해서 작도를 하시면 돼요. 추가적인 피보나치 확인이 필요 없고, 샤크는 D포인트를 피보나치 되돌림 툴로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점이 사이퍼 패턴 같은 경우는 AX 선분의 확장이고, 그 다음에 샤크 패턴은 AB 선분의 확장으로 C포인트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퍼 패턴은 앞선 가틀리 패턴 보시면 여기 앞서서 가틀리 패턴이 나온 경우에 가틀리의 C포인트, 가틀리의 C포인트가 사이퍼 패턴의 B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가틀리 C포인트가 요 0.618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사이퍼의 B포인트로 형성이 되는 이런 식의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샤크는 앞서 설명드렸듯 오제로 가틀리 벳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퍼에 대한 실전 적용인데 보시면 2020년까지 돌아갔어요. 제가 사이퍼를 분명히 자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작은 봉에서 많이 썼나봐요. 2020년까지 돌아가서 요거 찾는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618 되돌림 안짝이고, 여기 AC는 AX의 1.378 확장 비율을 가지고 D점은 786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86을 손절 라인으로 뒀으니까 정확히 손절은 나지 않고 내려가서 TP1 그리고 TP2 모두 도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서 웹 패턴인 만큼 피보나치 비율값, 즉 되돌림이 618 근처에 있는지 382 근처에 있는지, 물론 0.5 이런 경우도 써도 되지만 신뢰도가 있을지 없을지는 추가적으로 다른 근거들을 가져와서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샤크와 사이퍼의 교집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역시나 추가 근거를 잘 가져와서 어떤 패턴이 성립할지 매매 전략을 잘 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이제 어떤 이론을 가져올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이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간 나시면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